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공학 프로그래밍 8장 사용자 정의 함수 기초편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단원 학습 목표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트랩에 없는 함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복잡한 그런 계산을 이 함수 하나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인수가 한 개인 그런 함수도 만들어 보고 입력 또는 출력 인수가 여러 개인 그런 사용자 정의 함수도 만들어 보고 이걸 또 직접 우리가 사용해 볼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예제로 실제로 매트랩에 있는 함수 같은 걸 비슷하게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고 나중에는 없는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함수가 뭐라 그랬죠? 우리 함수라는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어떤 입력값, 어떤 입력값, 이런 x라는 입력값이 함수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계산이 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우리 수학에서는 1차 함수, 2차 함수에서 간단한 이런 수식이 있었지만 사실 하나의 수식이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도 일종의 상자예요. 우리가 어떤 모르는 상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x라는 것을 넣으면은 y라는 게 나오도록 이렇게 이런 장치를 기계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함수의 역할입니다. 그쵸? 이 함수에 넣는 거를 입력 인수라고 하고요. 함력에서 나오는 거를 출력 인수라고 하는데 입력 인수와 출력 인수가 반드시 한 개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껏 배운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건 대부분 이 입력 인수와 출력 인수가 어, 한 개씩인 게 많았죠. 그쵸?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우리가 y는 x 제곱이라 한다면 하나를 넣으면은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쵸? 하지만 여러 개 넣어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게 이런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내장 함수 할 때도 우리가 한번 배웠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랩에 있는 함수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내장 함수가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내장 함수가 아닌 나머지 함수들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가 그것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에게 필요한 함수를 직접 내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내장 함수 영어로 built-in function이라고 합니다. built-in. 우리 built-in 가구라는 말 쓰죠. 그쵸? 이미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built-in function.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트랩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는 영어로 user defined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미리 정의한 함수, 우리가 스스로 만든 함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를 스스로 만든 함수. 근데 꼭 내가 만들 필요는 없고 사실 인터넷에 그렇게 각각 여러 사용자들이 자기가 만든 이런 함수를 인터넷에 올려서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랩에는 크게 내장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어떻게 만드냐?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1주차에서 5주차 수업에 여러 가지 구문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구문이 한 개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여러 개 만들 게 아니라 그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드는 방법은 거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일단 매틀랩 편집기를 열어야 돼요. 매트랩 편집기. 왜? 사용자 정의 함수는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을 하려면은 매트랩 편집기를 열어야겠죠. 그래서 매트랩 편집기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동안, 지금 5주차까지 실습을 하는 동안 매트랩 편집기에 실습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명령창에 그냥 실행을 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편집기는 어, 새 스크립트 열기
또는 편집기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머신 프로그램을 보는 그 보면은 코드 줄이 여러 개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편집기죠. 이제 편집기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그럼 편집기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해야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쓰거나 내가 또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함수를 기존에 있는 편집기 확장자랑 똑같이 그냥 별점 m 파일 확장자가 m이라고 써 있는 그런 파일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우리가 명령창이나 아니면 또 다른 편집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현재 폴더, 우리 매트를 키면 왼쪽에 현재 디렉토리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디렉토리에 내가 만들었던 그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다른 폴더에 있다, 그러면은 인식이 안 됩니다. 항상 같은 폴더에 있어야 인식이 됩니다. 다른 폴더에 있는 것도 인식이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add pas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른 폴더에 있는 함수, 그 사용자 정의 함수를 기본적으로 다 열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그렇게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같은 폴더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첫 번째 줄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 생성 구문을 써야 돼요. 요거 어떻게 쓰는지는 다음 장에서 배울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는 반드시 end라는 그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end. 무슨 뜻이냐? 사용자 정의 함수 다 만들었어요. 끝이란 뜻이야. 끝. 그쵸?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는 end라고 쳐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줄에서 시작해서 요 마지막 줄에 끝난다. 요 end라고 써 있는 데서 끝난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중요한 점 하나는 여기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저장할 때 반드시 함수의 이름과 똑같은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구문은 뭐냐? 요겁니다. 요거 하나로 오늘 수업 하루 종일 할 겁니다. 요것만 알면 오늘 수업 끝이에요. 네. 그렇다고 뭐 이것만 하고 끝난다는 거 아니고 우리 예제를 많이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일단은 제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예제 보듯이 이렇게 function이라고 맨 앞에 써주면 이게 앞으로 쓸 이 명령어는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 맨 앞에 뭘 쓴다? function이라는 단어를 쓴다. 스펠링 외우셔야 돼요. F-U-N-C-T-I-O-N function. 자, 그 다음에 나올 글자 요 y. 제가 빨간색으로 쓰면은 무슨 뜻이라 했죠? 빨간색으로 쓴 거는 꼭 이 단어를, 이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변수라는 뜻이죠. 요거 여러분들이 맞게 다른 걸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y 대신에 뭐 x를 쓰거나 a를 쓰거나 b를 쓰거나 상관없는데 요 위치에 쓰는 요 글자는 무슨 뜻이냐? 내가 만들 함수의 출력인수의 변수 이름이에요. 그쵸? 내가 앞으로 출력인수를 y로라고 할 건데, y라고 할 건데, 그 y가 내가 만들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쓰는 그 y 중에서 그 y라는 거를 출력을 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쵸? 우리 함수가 입력 인자가 이렇게 있고 함수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출력 인자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가 입력 인자, 여기가 출력 인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설정해진 이 y는 요 출력 인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쵸? 함수에서 나오게 하는 그 변수. 그게 바로 y. 다른 걸로 써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는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my fun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이게 뭐냐? 사용자 함수의 함수 이름이에요. 그죠? my function에 사실 제가 줄임말로 my fun이라고 썼는데 여기다가 다른 걸 써도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예제에서는 제가 이거 우리 토목과니까 토목 이렇게 썼어요. 그냥 아무렇거나. 그렇죠? 여러분들도 맘대로 여러분 만들고 자기 이름을 써도 되고요. 단 한글은 안 돼요. 영어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거나 함수 이름을 내가 만들고 싶은 명령어 이름.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만들고 나면 명령창이나 다른 데서 이걸 명령어처럼 내장 함수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명령어 만들고 싶은 명령어 이름, 그 내장 함수 이름처럼 요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myfun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괄호를 써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제가 소괄호는 검은색으로 돼 있죠. 요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괄호를 쓰고 그 안에 이제 x를 넣어주면 되는데 x가 뭐냐? 내가 만들 함수의 입력 인수의 함수 내 변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요걸 의미하는 거죠. 요거. x를 넣었을 때 어떤 fx에서 y가 나온다면은 요 그 입력해야 될 값들, 사용자가 입력해 줘야 될 값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예전에 배운 그런 함수들을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어, radian to degree, rad to deg를 할 수 있었죠.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꿔주는. 그쵸? 거기 안에 우리가 어떤 x라는 걸 넣으면은 그 결과가 y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x, y 써주고 요 x라는 걸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y를 계산해서 내보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예제를 볼게요. 자, 예제 앞으로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예제는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먼저 요걸 편집기에 열어서 편집기에 토목.m 파일로 저장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먼저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토목.m 파일 하고 요 위에는 이렇게 퍼센트 표시표하면 뭐라 그랬죠? 이거는 주석이죠. 사실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제가 설명하려고 쓴 건데 사실 주석의 역할이 하나가 더 있긴 해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 일단은 이 주석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냥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만들고 싶은 거는 이런 토목이라는 함수를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function이라는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나는 출력 인자를 요 예제 처음에 구문 설명할 때는 제가 y라고 했었는데 뭐 맘대로 해도 된다 그랬죠. 나는 출력 인자를 b로 하고 싶어. 그 b를 반드시 이 펑션 안에 b라는 걸 설정을 해줘야겠죠. b가 뭔지를. 그렇죠? 그리고 입력 인자가 a야. 그러니까 사용자가 a라는 걸 입력했을 때 그걸 받아서 어떻게 계산해서 b라는 거를 계산해 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식을 제가 여기다 써줬어요. 나는 토목이라는 함수는 사용자가 쓰는 그 입력한 그 값에다가 이 a라는 건 사용자가 입력한 거예요. 뭔지 몰라요. 그렇죠? 사용자가 입력한 그 값에다가 2를 곱해서 1을 더한 그 값을 b에 대입해. 그래서 그 b를 출력해 줘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토목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fx는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걸 이름을 제가 토목이라고 했어요. 그럼 앞으로 이 같은 폴더 내에서 토목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토목에다가 아무거나 넣으면은 그 넣은 거에 2배 해주고 1을 더해서 그거를 반환시키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쭉 저장을 해보고 다음 장에다가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우리가 만든 이 토목 함수에 대해서 토목 함수 이름을 제가 토목 함수 줬는데 실제 내용은 토목하고 관련이 없고 2a 더하기 1, 그러니까 넣는 거에다가 2배를 해서 1을 더해주는 그런 함수를 제가 만들었어요. 임의로. 그쵸?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다음 장에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토목.m을 다 저장을 했죠. 자, 저장을 했으면 그 같은 폴더에서 명령창에다가 써도 되고 또 편집기에 써도 되는데 뭐 편한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명령창이 편하면 간단한 거니까 명령창에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x는 5라고 먼저 써줘요. x에 5라는 값이 대입했죠. 그 다음에 토목 x 그러면 토목에다가 5라는 값을 넣어준 거죠. 그쵸? 이게 만약에 실행했을 때 오류가 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같은 폴더 내에 저장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잘못 만든 거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 잘못 만든 학생들은 나중에 동영상 다시 보기 하면서 이 토목 이 전 슬라이드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토목 x 실행시키면 어떻게 나올까요? 5를 넣어서 아까 토목이라는 함수가 뭐라는 거였죠? 2를 곱해준 다음에 1을 더해줬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11이라고 나오겠죠. 왜 이거 a의 수를 나와요? 우리가 분명히 토목이라는 내장 함수에는 앞에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아까 b라고 했었나요? 그걸 지정해 줬는데 y라고 지정했는지 뭐 지정해 줬는데 출력인지를 왜 그게 안 나오고 a-에도 받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 x랑 y는 사용자 정의 함수 내에서 쓰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명령창에다가 따로 이 y는 이런 걸 안 써줬으면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실행만 했을 때는 ANS라는 변수 이름을 임시로 가져와서 사용해 준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내장 함수 쓰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는 뭐 x, y 뭐 이런 변수를 쓰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실행시켰을 때는 그거랑 관계없이 요 안에다 뭘 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과연 어,
상수 하나면 될까요? 아니면 벡터일 때도 될까요? 스칼라만 될까요? 벡터도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안에 어떻게 짰냐에 따라 다른데 2x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다 이 벡터에도 2를 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하기 1하면 벡터하고 스칼라하고 더하는 것도 되죠. 스칼라 다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그쵸? 1에다가 2를 곱해서 1 더하면 3, 5, 7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함수예요. 자,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함수 우리가 내장 함수 이미 배웠죠. degree to radian이라는 함수를 배웠는데요. 자, 그 함수를 우리가 없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내장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내장 함수의 이름을 d2r이라고 대문자 d2r이라고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러면 자, d2r이라고 이렇게 함수 이름을 하고 그때 x라는 걸 넣어주면 y라는 게 나오게 해주려면 x는 도 단위를 넣어주면 그쵸? y는 라디안 단위로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d2r이라는 함수를 설계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한번 지금 배운 거 가지고 빨리 해보고요. 아닌 학생들은 이제 제가 하는 거 보고 천천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함수는 함수 이름은 d2r이고 사용자가 어떤 이 괄호 안에 d2r하고 괄호 안에 도를 입력해 주면 우리가 그걸 라디안으로 변화를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뭘 해야 되죠? 도를 라디안으로 바꿔야 되니까 1도가 몇 라디안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1도는 몇 라디안이죠?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따라서 사용자가 입력한 그 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은 라디안으로 바뀌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앞에 제가 d2r.m이라는 편집기에 d2r.m이라는 파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야 돼요. 함수 이름과 똑같은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면 되고요. 요 위에 있는 이 퍼센트 표시는 주석이잖아요. 요거는 꼭 없어도 대기는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제목을 달 때는 두 개 달아서 이렇게 해주고요. 설명 쓸 때는 하나 했으면 해주면 나중에 여러분 헬프 펑션을 배울 건데 그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설명 주석을 달아 놓고 그 다음에 제일 첫 줄에는 반드시 function이라는 구문을 써주고 y는 d2r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요 y랑 x는 반드시 y랑 x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b하고 a를 써도 되고 뭐 여러분 마음대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c하고 d를 써도 되고 어떠한 변수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y는 우리가 어떤 이 안에서 이제 계산을 할 텐데 여기서 계산할 것 중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내보내고자 하는 값이에요. 그게 계산이 여기서 돼야겠죠. 어디선가. y라는 게 정의가 이 안에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x는 뭐냐면 이것도 x가 될 필요 없고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바꿔도 되는데 사용자가 d2r이라는 함수에다가 숫자를 어떻게 입력하게 되면 그 숫자를 우리가 이 안에 우리 코드에서 어떠한 변수에다가 그 숫자를 저장해 놓을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용자가 d2r 만약에 60 했으면 그 60을 x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시켜서 이 안에서 그걸 이용해서 계산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x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으면은 그 x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y에다가 저장해라. 그죠? 그 다음에 그 y를 결과로 출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썼으면 이렇게 and를 해줘서 그런 펑션에서 and 사이에 있는 요 부분만 우리가 이 펑션에서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d2r 함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그 숫자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결과로 출력해라 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하냐?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d2r을 저장해서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요거를 명령창으로 실행하면 돼요. 명령창 아니고 이것도 스크립트에서 실행하면 되는데 그 d2r.m에서 실행하면 안 돼요. 그 파일, 그 스크립트 말고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그냥 명령창에다가 실행을 해볼게요. 간단한 거니까. 자, 명령창에 x는 180을 일단 넣어보고 우리가 만든 d2r이라는 함수에다가 x를 넣어볼게요. x가 얼마? 180인데 이 180을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answer는 파이가 나오겠죠. 그죠? DG2 RAD랑 똑같은 역할이죠. 그죠? 요번에는 x를 벡터를 넣어도 되는지 볼게요. 요거 무슨 뜻이었죠? x 0 땡땡 45 땡땡 180 하면 x는 0에서부터 180까지 45씩 증가시켜라. 그쵸? 45도 단위로 쭉 올리는 거죠. 그걸 넣었을 때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0에서부터 파이까지를 이렇게, 그쵸? 4분의 1씩 증가시키면서 나왔겠죠. 자, 똑같이 나왔나요? 자, 안 나온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나중에 동영상 다시 보기 하면서 뭐가 잘못되는지 보고 다시 고쳐서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시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한 거를 제가 동영상으로 다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나 다시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편집기로 이렇게 열어서 D2R에 대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드는 구문 아까 다시 한번 function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출력 인수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게 y라면은 y는 D2R 하고 가로 열고 입력할 인수 x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요 x랑 y는 꼭 x, y가 아닌 다른 변수를 써도 되는데 이 안에 계산될 변수하고 같은 변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y라는 걸 출력하기 거기 때문에 y는 써주고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이 문자에다가 파이를 곱하고 180 나눠서 이거를 출력해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이제 파일 이름을 저장해야 되는데 파일명은 반드시 우리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하고 똑같은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장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면 되냐? 이거를 실행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준 함수 파일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D2R이라는 함수를 마치 내장 함수 쓰듯이 다른 파일에서 또는 명령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를 예를 들면 180을 넣어주고 D2R X 이렇게 써주면 원래는 D2R이라는 그 명령어가 없었는데 우리가 내장 함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는 폴더에서 다른 편집기로 D2R을 실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결과가 밑에 보이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결과가 마치 우리 내장 함수를 쓰는 것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2R이 꼭 x가 상수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벡터일 때 스칼라 값이 아니라 벡터 값일 때도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드는 거를 기존의 다른 편집기에서 하는 거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든 이 d2r.m 파일은 그 자체 파일 자체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얘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얘는 실행하면 아무 결과가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요 내장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파일에서 우리가 그 d2r이라는 구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했으면 두 번째 예제는 이제 거꾸로 radian to degree를 하는 겁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입력 인수 이름 x, y로 안 해도 되지만 일단 임시로 저는 x랑 y를 똑같이 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radian to degree니까 r2d라고 바꿨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직접 만들어서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 만들고 나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전 문제와 반대로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꾸는 거죠. 아까 똑같이 파이 라디안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1 라디안이 얼마인지 보면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펑션 y는 r2dx라고 써주고 아까 d2r이지만 이번 r2d라는 우리 함수로 바꿨죠. 그쵸? 요 변수명은 아까 얘기한 듯이 반드시 x, y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쓰면 되는데 여기 y에 해당되는 거를 똑같은 문자 여기다 써줘야겠죠. 그리고 이 x에 해당되는 문자를 여기다 똑같이 써줘야 돼요. 그래야 입력받은 거를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파이분의 180을 곱해서 y에 출력해주고 이 결과값을 펑션에 이렇게 다시 뱉어주는 결과값으로 이렇게 내어주는 그러한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 만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번에 파이를 넣어보고 또 아까랑 똑같이 이번엔 반대로죠. 그쵸? 0에서 파이까지를 4분의 1로 나눈 4분의 파이씩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만든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거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오고 180도, 그쵸? 파이가 180도죠. 그 다음 거 하면은 0에서 180도씩 증가시키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나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동영상 다시 보기 하면서 다시 고쳐서 해보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제도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석을 써주고 맨 위에 반드시 function이라고 먼저 써주고 출력할 인수 y는 그 다음에 어, 뭐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제목 R2D 가로 열고 입력 인수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y는 x 곱하기 180 나누기 파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end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묶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펑션하고 end가 바뀌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안 되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할 폴더에 r2d.m으로 저장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 명령창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써도 되고요. 새 스크립트로 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새 스크립트에 쓰려면 뭐 x는 뭐 파이라고 할까요? 파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만든 r2d를 써서 x를 넣어주면 파이를 디그리를 바꾸면 얼마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실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명령창에다 간단하게 그냥 R2D 뭐 파이 이렇게 써줘도 돼요. 잘 나오는지.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번째 예제에서 한 것처럼 벡터도 한번 만들어서 여러 개로 한번 잘 되는지 0에서부터 파이까지를 4분의 파이 간격으로 만든 벡터를 넣으면은 잘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집기 이렇게 만들어서 F5 실행을 누르면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아무거나 저장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저장해서 여러분들 실행하면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편집기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만든 이 R2D라는 내장 함수는 지금 우리가 폴더가 제대로 선택이 돼 있으면은 떠한 그 같은 폴더에 있는 또 다른 M 파일 또는 명령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설명문 주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설명문 주석 배웠죠. 배웠는데 지금 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 help 펑션, help 명령어 기억나나요? 우리가 모르는 내장 함수 있을 때 앞에 help를 치고 뭐를 치면은 설명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도 모르는 사람들이 help 치고 그 함수 이름을 쓰면은 설명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에 주석으로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석이 사실은 프로그램 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고 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정말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help라는 명령어를 썼을 때 그 주석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help 명령어로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석도 신경을 써서 써주는 게 좋겠죠. 자, 주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주석을 사실은 그 펑션 구문 전에 써도 되고 다음에 써도 되는데요. 처음으로 주석이 처음으로 나오는 그 줄이 그 줄부터 이제 help라는 명령어를 쳤을 때 그 설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예제로 보는 게 더 빠르겠죠?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R2D 함수를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펑션 다음에 써도 되고, 요 줄 다음에 써도 되고, 요 전에 써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자, 저는 요 전에 썼어요. 맨 앞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쓰는 게 두꺼운 글씨로 나오게 하는 게 퍼센트 두 개를 쓰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help 펑션 쳤을 때. 그래서 여기 그 펑션의 제목을 보통 여기다 써주고,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 만든 사람에서 이것도 help 펑션 썼을 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쳤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써도 되고 만든 사람 내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뭐 다른 거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설명을 써주고 기존에 있던 R2D 펑션 그대로 쓰면 돼요. 요거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만들었던 R2D.m을 열어서 거기다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해서 저장을 누르면 돼요, 다시. 그리고 나서 그 폴더에 같은 폴더에 있는 디렉토리에서
help R2D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나오죠? 요 내용이 help의 설명으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마치 내장함수 모를 때 help 펑션 쳤던 것처럼 이거를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했을 때 이게 어떤 기능이야 라고 알려주려면 요 주석을 잘 달아놓는 게 좋겠죠. 그쵸? 자, 한번 실행을 각자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매트랩 내장 함수에 없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니,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자, 어떤 함수냐? 자, 초를 분으로 바꿔주는 거. 우리가 그 degree to radian, radian to degree 했었는데 이번에는 second to minut이에요. 이런 함수 아마 매트랩에 없을 텐데 이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second to minut에서 sec 숫자 2 min 해서 우리가 초라는 거를 넣어주면 이거를 분 단위로 바꿔주는 거. 어떻게 해주면 되죠? 60분의 1로 곱해주면 되죠. 그죠? 되게 쉬운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비슷한 걸 계속 여러 번 시키는 거는 손에 익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거를 계속 여러 번 해서 손에 익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예제를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힌트랄 것도 없죠. 1분은 60분의 1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풋으로 s를 넣어주면 그걸 m으로 반환해 줘야 되는데 s와 m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m은 60분의 1 곱하기 s죠. 그죠? 그렇게 써주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펑션 구문을 써줘야 되겠죠. 펑션 m은 sec2 min 가로 열고 input s 이렇게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계산이 되는 함수 m은 s 나누기 60. 그쵸? 그 m을 반환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반드시 마지막에 and를 써줘야 되겠죠. 자, 틀린 학생들은 고쳐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게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 아까 m하고 s 이렇게 썼는데 교수님 여기는 왜 s가 아니라 x로 썼나요? 제가 말했듯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 사용자 정의 함수 내에서 어떤 변수를 입력 함수로 했든지는 우리가 그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전혀 그 변수 이름을 똑같이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쓰면 돼요. 그럼 왜 그 s라는 게 의미 있냐? 그 사용자 함수 내에서 우리가 그 s라는 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반환해줘 라고 썼기 때문에 s가 의미 있는 거지 만들고 나면은 아무거나 여기다 넣어도 돼요. 그냥 숫자 180을 여기다가 x 대신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80을 sec2min 180조는 몇 분일까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내장함수 이용해서 180분은 180초는 3분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1에서 10까지 이렇게 땡땡 쓰면은 뭐죠? 1에서 10까지 1씩 증가시키는 거지. 1초에서 10초까지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60분의 1초부터 60분의 10초, 6분의 1초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다 따라해보고 오류가 나면은 고쳐서 다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예제를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second to minute의 약자 sec2min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주석을 달아주고 항상 제일 처음에는 function이라고 써야 되고 출력할 인수 우리가 m을 출력하고 있다 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ec2min 가로 열고 s 그럼 s를 이용해서 60으로 나눠서 m으로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여기 펑션에 쓴 요 sec2min하고 같은 파일명으로 저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 폴더에서 만든 또 다른 파일에서 이걸 마치 내장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80초가 몇 분인지를 한번 알려면 180으로 해놓고 sec2min 하고 x에서 얘가 몇 분에 해당되는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x를 1에서 5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죠? 1에서 5씩 1씩 증가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미니트로 변환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는 뭐 여러분들 원하는 파일 제목으로 써도 돼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잘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하다가 오류가 난 게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 그냥 우리가 일반 스크립트 짜는 것보다 조금 더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사용자 함수 내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자, 읽어볼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 안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작업 공간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그 원래 일반적으로 함수가 아니고 편집기에서 실행시켰다면은 중간중간에 그 변수에 어떤 값이 대입되어 있는지를 작업 공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걸 실행시키면은 그 안에 있는 변수의 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됐고 어디 잘못됐는지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추천을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사용자 정의 함수에 중간중간에 출력할 수 있는 그 기능, 그 작은 따옴표를 안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명령을 확인해보고 다 이제 이상 없어 잘 돼 하면은 명령어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제가 아까 작은 따옴표라 했네요. 작은 따옴표 아니라 세미콜론을 다시 붙여서 쓸데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제 그 우리가 입력 인자랑 출력 인자에 맞게 다 나오게끔 다 세미콜론을 쳐주면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애초에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일반 스크립트로 쭉 만들어서 실행이 잘 되면 그때 우리가 입력하고 싶은 변수랑 출력하고 싶은 변수만 구문에 맞춰서 사용자 정의 함수로 바꿔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주면은 조금 더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입력 인수 또는 출력 인수가 여러 개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구문이 사실 똑같은데 만약에 출력 인수가 여러 개다. 출력 인수가 여러 개라면 이렇게 대괄호를 써줘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그 맥스 함수 썼을 때도 우리가 쓸 때도 그 함수를 쓸 때도 만약에 출력 함수가 여러 개면 이렇게 대괄호 안에 써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출력 인수가 여러 개일 거면은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y에서 y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쭉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입력 임수가 여러 개면은 그냥 이 소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콤마를 써서 여러 개 넣어주면 돼요. 그쵸? 입력 임수 여러 개인 함수 뭐 있었죠?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 굉장히 많죠. 뭐 사이즈 함수도 있었고, 그쵸? 뭐 min, max 이런 함수도 다 입력 임수가 여러 개 될 수 있었죠. 그쵸? 플랫 함수도 콤마하고 뭐 라인리스트 이런 거 쓸 수 있었고, 그쵸? 자, 이렇게 다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and라는 표시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 인수 또는 출력 인수 여러 개인 거 기존 그 사용자 정의 함수랑 똑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출력 인수 여러 개면은 대괄호 안에 써주고 입력 인수 여러 개면은 그냥 이 소괄호 안에 콤마로 넣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기존에 배운 사용자 정의 함수 구문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제가 만들고 싶은 함수는 뭐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stat이라고 했어요. statistics가 이제 통계라는 뜻이라서 제가 통계에 필요한 두 가지를 출력하고 싶어서 stat이라고 했습니다. 자, 출력하고 싶은 게 두 개예요. 나는 뭘 구하고 싶냐? 입력한 벡터를 일단 그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 입력을 받았으면 그 벡터 x라는 벡터의 평균과 우리 평균 구하는 함수 이름 뭐였죠? mean이었죠. 그렇죠? 근데 표준 편차 구하는 함수 std라는 함수 있는데 나는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 stat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뭐 잘 아는 학생들은 그냥 스스로 한번 해봐도 됩니다. 자, 일단은 주석도 우리가 이제 헬프 펑션 쓰면 잘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주석도 예쁘게 달아주고,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펑션하고 출력할 게 두 개죠. 두 개니까 대괄호에다가 m, s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는 stat 소괄호 x 써주면 되겠죠. 그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총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m은 어떻게 계산하고 s는 어떻게 계산할지 써줘야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m은 평균이고 s는 표준 편차니까 뭐 사실 내장함수 있으니까 내장함수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원래 수학의 그 의미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써도 되고 원하는 대로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사용자 함수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우리가 stat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오게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value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고 요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우리가 max 함수 쓰듯이 출력이 두 개니까 이렇게 콤마에서 써주면 되고 필요 없는 그런 걸 하고 싶다면 물결로 그냥 표시해서 안 얻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시키면 average AV라고 이제 평균이 나오겠고 stdv라고 표준 편차 나오겠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처음 거를 평균, 두 번째 거를 표준 편차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써줘야 되겠죠. 만약에 뒤바꿔 놓으면 거꾸로 나오겠죠. 그렇죠? 무조건 앞에 있는 게 평균이 나오고 뒤에 게 있는 게 표준 편차 나오니까 그거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변수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제 8.4 예제 8.4에 대한 내용을 다시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볼게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펑션 대괄호 열고 이번에 두 개이기 때문에 대괄호를 열고 m, s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stat 하고 이렇게 하나의 입력 인수 x를 받았지만 이 x를 통해서 n도 계산하고 m도 계산했어요. 그쵸? n은 length 길이 x에 대한 길이고 m은 그 x의 모든 걸 다 더한 거에 평균이죠. 일단 더해서 n으로 나눈 거. 평균을 m에 적어갖고 그다음에 s는 뭐 표준 편차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s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 개나 계산했죠. nms. 하지만 이 세 개가 다 나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m과 s만 나와요. 왜냐? 우리가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이 대괄호 안에 m, s 두 개만 나오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m, 두 번째 나오는 건 s. n도 계산을 했지만 n은 사실은 사용자 정의 함수 내부에서만 계산이 되지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n 값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사용할 때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한번 그래서 밖에다가 이제 또 다른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무 값이나 넣어주고 요 값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한꺼번에 구하는 내장 함수 stat를 구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분명히 m하고 s로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m하고 s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만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값을 받을 변수는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마치 다른 함수 쓰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x를 넣어줬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value라는 걸로 바꿔줬죠. 그렇죠? 그래서 value든 뭐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넣어주고 이 stat 함수의 인풋으로 가로 안에다가 그걸 넣어주면 거기에 나오는 두 개. 첫 번째 나오는 게 아까 m, 두 번째 나오는 게 s였기 때문에 그거 해당되는 변수를 우리가 원하는 변수를 써주면 그 해당되는 변수가 이렇게 결과값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해 안 된 학생들은 쭉 따라해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입력 변수가 두 개고 출력 변수가 하나인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내장 함수로는 입력 인수가 두 개고 출력 인수가 하나인 게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죠? 뭐 되게 많았죠? 그쵸? 많았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product 뭐 그쵸? 뭐 그런 함수도 있었고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만들고 싶은 함수는 입력 벡터를 두 개 받을 거예요. x라는 거는 y라는 걸 받아서 얘를 요소 곱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x와 y의 요소 곱 결과를 z, 벡터 z, z로 이렇게 반환하는 그러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 있는 학생들은 지금 해봐도 되고 아닌 학생들은 제가 하는 거 잘 보면서 나중에 따라해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새 스크립트를 열어서 새 스크립트에 이렇게 요소곱.m 이렇게 써주고 요소곱이라는 함수가 우리 하고 싶은 거는 x와 y의 요소간 곱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소곱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쵸? 자, 이거 배웠죠? 어떻게 하면 돼요? x.별 y 하면 그게 요소곱이잖아요. 각각 해당되는 요소끼리 곱하는 거. 자, 그걸 할 건데 그럼 제일 처음에 써야 될 거 어떻게? 이걸 써줘야겠죠. 펑션 z는 요소곱 x, y 이렇게 써줘야 되고 요거는 제가 설명문에 나오게끔 해준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거 하나죠. z, z는 x.별
y 요것만 써주면 끝이죠. 그쵸? 세미콜론을 안 찍어야, 찍어야 돼요. 안 찍으면은 한 번 계산된 게 출력이 되고 또 우리가 반환하고 싶은 값 또 나오니까 두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펑션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세미콜론을 찍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반환을 해주도록 만들어 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당연히 and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한번 시간 줄 테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들어서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만든 함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 실행을 해볼게요. 요소곱이라는 함수가 원래 없어서 우리 점별을 썼었는데 사실 점별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려고 네, 한번 해본 거니까 자, x는 1에서 5까지 1씩 증가시키고 y는 5에서 9까지 1씩 증가시키면은 1, 2, 3, 4, 5, 5, 6, 7, 8, 9가 되겠죠. 그거를 각각 해당되는 위치별로 곱하면 그쵸? 1, 2, 3, 4, 5 쭉 있고 5, 6, 7, 8, 9 있으면 각 첫 번째 1하고 5랑 곱하면 5, 그쵸? 2랑 6이랑 곱하면 12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를 쭉 해서 결과를 우리가 따로 변수를 지정 안 해줬으니까 결과가 answer라는 결과에 나오겠네요.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마지막에 5, 9, 45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됐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소곱을 구하는 내장함수를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요소곱을 구하는 함수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줬고요. 가장 이제 맨 위에 써줘야 될 거 function이라는 구문이죠. 내장함수를 만드는 구문 function 그리고 띄고 출력할 거 z는 요소곱 우리가 원하는 내장함수 이름 그리고 가로 열고 인풋에 사용할 변수 xy 그러면 x라는 거랑 y라는 거를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그 두 개를 점별로 계산해서 z에다가 저장해서 그 z를 내보내라 라는 그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실행시키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장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얘를 내장 함수처럼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파일에다가 우리가 x와 꼭 x를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다른 변수 우리가 아까 사용자 정의 함수에 쓴 그 변수 이름을 여기서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두 개를 써서 그 두 개를 요소곱 안에다가 그냥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1에서 5까지 1씩 증가시키는 거, y는 5에서 9까지 1씩 증가시키는 거라서 요소곱 x, y 네, 이렇게 해주면 이거를 받는 변수를 입력 안 해주면은 ANS로 나오잖아요. 우리 그냥 내장함수 할 때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얘를 어디다 저장해 주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볼 수 있듯이 ANS에다가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입력인수와 출력인수가 여러 개일 때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는데 입력인수가 없는 함수도 있어요. 입력함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입력인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입력인수가 필요 없이 어떠한 특정한 일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함수가 필요할 때 이런 입력인수가 없는 함수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뭐 랜덤한 값을 불러 들어와서 그걸 처리할 때 이런 거를 입력인수 없는 함수로 만들 일이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없기 때문에 가로 안에 그냥 아무것도 안 써주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함수예요. 0에서 9 사이의 랜덤한 정수 한 개를 생성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랜드 09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숙제로 머신 프로블럼, 그죠? 실습 평가로 했던 그 문제죠. 0에서 9 사이의 랜덤한 정수 한 개를 만드는데 이거를 사용자 정의 함수로 이용해서 한 개를 그때 여러 개 만들긴 했죠. 근데 이제 이거 한 개를 만들어 보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랜드 09를 할게요. 그러면 입력해 줄 건 없어요. 그냥 이걸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랜덤한 거 만들어 주는 거니까 입력 인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출력 인수는 이제 하나 그 랜덤하게 만든 그 숫자 요거를 한번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보세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랜드 공구 함수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문을 써줬고요.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펑션 x는 랜덤 09 해서 가로원에 아무것도 안 써주면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랜덤한 거를 우리 숙제, 머신 프로블럼 때 숙제가 아니라 그 실습평가 때 다들 해봐서 여러분들 알죠? 어떻게 되죠?
물론 틀린 학생도 있고 제가 조교들하고 얘기해서 굉장히 채점을 우리가 잘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0이 나올 확률과 9가 나올 확률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쵸. 반올림을 쓰면 안 되고 0점 몇몇몇 나온 건 전부 0으로 9점 몇몇몇 그러니까 0점 그쵸. 0에서 1 사이 랜드라는 함수를 쓰면은 0에서 1 사이에 그 값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0점 몇몇몇 쓴 거는 0으로 0.9 몇몇몇 나온 거는 9로 이렇게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을 곱해서 플로어를 써주는 게 정답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나의 랜덤 값을 여기서 말하는 랜덤 1 이건 뭐죠? 하나 랜덤이라는 함수에는 인풋이 개수가 필요한데 우리 하나만 만들 거기 때문에 랜덤 1을 일단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쵸 10을 곱한 다음에 얘를 플로어가 뭐였죠? 버림 그쵸? 버림을 해서 걔를 x로 반환한다. 끝인데 사실 여기다가 뭐 해주면 좋죠? 이렇게 and라고 써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편집기에다 랜덤 연구점 m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고 자, 똑같이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그냥 랜덤 연구하고 그냥 이렇게 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랜덤한 걸 썼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 번 실행해서 정말 0에서 9 사이에 랜덤한 숫자가 하나씩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했을 때 5, 그 다음에 8 나왔는데 말 그대로 랜덤이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그쵸? 자,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0에서 9 사이에 난수를 생성하는 이 펑션 rand 09를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펑션 x는 random 09 가로 열고 아무것도 안 써줘야 되겠죠.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rand 09에서 이렇게 a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줄 건데요. rand 1 써주면은 어, 0에서 1 사이에 랜덤한 숫자 하나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든 거를 우리 플로우를 이용해서 어떻게 버림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냥 버림하는 게 아니라 10을 곱한 다음에 버림을 해야겠죠. 0에서 1 사이니까 10을 곱하면은 0에서 10 사이가 되겠죠. 얘를 버림을 해주면 바로 0에서 9 사이의 정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그 0에서 9 사이의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주는 랜드 연구 함수를 만들어 보고요. 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되는지 편집기나 또는 명령창에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랜덤 연구 해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여기 그 뭐죠? 예제 번호를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꼭 6-6으로 하지 말. 여러분들 원하는 예제 번호로 지금 이 예제 번호 몇 번이었죠? 그 예제 번호를 여기다가 8.6을 적어주면 됩니다. 제가 단원을 살짝 바꿔서 예전하고 이 파일명이 다르니까 요거는 바꿔서 한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출력 임수가 없는 함수예요. 출력 임수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 함수가 왜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출력 인수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걔가 변수로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플랫 같은 거죠. 우리가 플랫이라는 함수 쓸 때도 그림으로만 표시되고 뭔가 변수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그런 함수라든지 어떠한 다른 액션을 하도록 하는데 그걸 변수로 따로 지정하지 않을 때는 이런 출력 인수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이 대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근데 이 대괄호도 안 쓰면 안 돼요. 그럼 이 문법 오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괄호 안에 출력 인수가 없어 라는 뜻으로 그냥 비워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출력 인수가 없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한번 만들어낸 함수예요. 지금까지도 대부분 제가 만든 함수인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플랫 RO라고 했어요. 플랫 RO 뭐냐면 플랫은 플랫인데 줄은 선 색깔은 빨간색, 그 다음에 마커 종류는 그 동그라미로 해서 한번 그리는 자동으로 이걸 그려주는 함수를 하고 싶다. 입력 임수가 두 개였겠죠. 그죠? X랑 Y 그려야 되니까 플랫 함수랑 똑같이. 그죠? 이렇게 하는데 출력 인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프도 출력하는 거니까
변수는 없지만 출력은 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자신 있는 학생들은 그냥 쭉 해보시고 아닌 학생들은 저를 따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영어로도 설명문을 달아놨어요.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이렇게 설명문 쭉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다음은 이 플라타는 그 내장 함수를 한번 우리 동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펑션 출력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대괄호 안에다가 비워놓으면 되겠죠.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프가 나오는 건데 변수로 저장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로 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x랑 y를 이용해서 이렇게 RO를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플랫 RO라고 해주고 이게 뭐 하는 거냐? x랑 y를 플랫하는데 어떻게? 빨간색 선으로 동그라미 마커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시 arrow하고 작은 따옴표 안에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커 채우기는 검정으로 할 거니까 마커 페이스 컬러 우리 배웠었죠. 얘는 블랙의 약자 K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펑션을 다 만들었고요. 이 펑션은 지금까지 했던 거 똑같이 저장을 하되 파일 제목을 반드시 여기 써준 함수의 제목하고 똑같이 플랫 R로 아마 자동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새로운 편집기나 혹은 명령창에서 두 개의 벡터를 만들어서 플랫 R로 함수를 이용해서 플랫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무조건 빨간색 실선과 검은색 동그라미 뭐죠? 빨간색 동그라미에 검은색 채움으로 되어 있는 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특정한 어떤 형식으로 내가 플러스 할 건데 나 이거 되게 자주 쓸 거야. 그럼 매번 그거를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놓고 걔를 계속 사용해 주면 훨씬 더 편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도 이런 반복되는 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우리 매틀랩에 다양한 내장 함수가 있는데 그런 내장 함수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장 함수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이제 그거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반드시 그 m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첫 줄에 function이라고 써야 되고 그 function에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가 될 변수 이름들을 써주고 그쵸? 함수 이름도 써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 이렇게 만든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는 따로 패스를 지정해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반드시 같은 디렉토리에서 저장이 돼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혹시 궁금한 학생들은 이 패스 지정하는 거를 하게 되면요. 다른 폴더에 있는 것도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 함수 이름과 m 파일 이름은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함수를 제대로 만들었고 컨트롤 S로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디폴트로 그 파일 이름이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랑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수업을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 하루 동안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